저는 김도현입니다. 올해 65이죠.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해요. 하지만 더 이상 학교로 갈 필요가 없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오면 아내 순자는 벌써 약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아침 해놨어.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는 바쁘게 나가버리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수업 준비로 분주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할 일이 없어요. 아침을 대충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 교양 프로그램, 드라마 재방송까지. 시간이 정말 안 가요. 10시쯤 되면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시장이 저의 유일한 목적지예요. 별로 살 것도 없지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마음이 덜 답답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끔 옛 제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사를 해주죠. 그때만큼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그 정적이 기다려요. 순자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옵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지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시장 다녀왔어. 이게 전부입니다. 순자의 약국은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새로운 의료기기도 들여놓고 직원도 한 명 더 뽑았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조금씩 써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생활비에 보태는 정도죠. 여보, 취미라도 하나 가져보세요. 순자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골프는 어때요? 아니면 등산이라도. 하지만 골프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등산은 혼자 다니기 싫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머리도 많이 빠졌죠. 이게 정말 저인가 싶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필요로 했고 수업 준비며 생활 지도며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뭘까요? 그냥 늙은 남자 하나일 뿐입니다. 순자와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로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공통 화제가 없습니다. 순자는 약국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잘 몰라요. 저 역시 하루 종일 한 일이 없으니 할 말도 없고요. 가끔 옛 동료 교사들이 연락을 해요. 도연아, 술 한잔 하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군요. 퇴직 후 무료함, 아내와의 관계 변화, 경제적 부담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친구 하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20년, 길면 30년인데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생각해봅니다. 저는 지금 뭘 위해 사는 걸까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며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면 밤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도 그중 하나인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아직 건강하고 머리도 멀쩡한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멈춘 시계처럼 제 인생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자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희가 미술 교실을 열었다더라고요. 정희라는 이름에 제 심장이 순간 뛰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 물었어요. 정희가? 우리 아는 그 정희 말이야? 그럼요. 우리 결혼할 때 신부 들러리 섰던 그 정희요. 기억하죠?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으니까 뭔가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어 했나 봐요. 저는 일부러 관심 없는 척 했습니다. 그래? 미술을 했나? 대학 때 미대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요?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희가 당신 첫사랑이었다면서요? 그래도 친구로 잘 지내니 우리 3명 다 대단한 것 같아요. 가슴이 쿵했습니다. 정희와의 추억이 순간 떠올랐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던 그날, 도서관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까지. 하지만 그 모든 건 이미 오래전 일이죠.
아, 그런 옛날 이야기를 왜 꺼내?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지금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된 건데 그래도 추억은 남는 거죠. 순자가 말했어요. 어쨌든 정희가 문화센터에서 미술 교실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초보자도 환영한다던데 여보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나를? 미술을? 저는 당황했어요. 나는 그림 같은 거 못 그려. 배우는 거죠, 뭐. 매일 집에만 있지 말고 취미라도 하나 가져보세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요.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해보는 거 어때요? 순자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우울했거든요. 하지만 정희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죠. 정희가 결혼했다며?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회사 다니죠. 뭐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아무튼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자기 일을 시작한 거 보면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많이 변했겠죠. 다음날 아침 순자가 출근하기 전에 다시 말했어요. 진짜 한번 가보세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거예요. 그런데 정희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솔직히 걱정됐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뭔 소리예요? 옛 친구가 수업 들으러 오는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순자가 웃었어요. 오히려 반가워할 거예요. 순자가 나간 후에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까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을 생각하니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오후에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죠. 미술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알지만 배워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정희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감정들은 이제 정말 다 사라진 건지도 말이에요. 저녁에 순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술 교실 언제부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래요. 오전 수업하고 오후 수업도 있다던데요. 순자가 기뻐했어요. 그럼 가보실 거예요? 그냥 한번 구경이라도 가볼까?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내일 정희한테 연락해서 말해둘게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됐어요. 정희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20여 년 만에 재회가 될 텐데 과연 어떨까요? 그냥 옛 친구로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묻어뒀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까요?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골라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됐죠.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대충 입고 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머리도 다시 빗고 면도도 깨끗하게 했죠. 문화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긴장됐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마치 첫 데이트라도 하는 기분이었어요. 문화센터 건물은 새로 지은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안내판을 보니 미술교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복도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마 수강생들 작품인가 봐요. 생각보다 잘 그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그냥 돌아갈까요? 하지만 이미 순자가 정희한테 얘기해뒀을 텐데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도연씨. 뒤돌아보니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희끗해졌지만 그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미술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어울렸죠. 안녕하세요, 정희 씨.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순자 씨한테 들었어요. 미술 배우러 오신다고. 정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이 은퇴하셨다니 왠지 낯설지 않네요. 저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어요. 그럭저럭 지내죠.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시간이 남더라고요. 정희가 말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희가 눈치챘는지 말했어요. 일단 자리부터 잡으세요. 곧 수업 시작할게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대학 때도 발표를 정말 잘했거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스케치부터 해볼게요. 연필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정희가 각 자리를 돌아다니며 개별 지도를 해줬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는 가슴이 또 뛰었죠. 도현 씨는 어떠세요? 처음이라 어렵죠? 정희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생각보다 어렵네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손에 힘을 너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정희가 제 손목을 살짝 잡고 도와줬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옛날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정희도 그걸 느꼈는지 순간 멈칫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정희가 어색하게 말하며 손을 뗐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정희가 말했어요. 도현 씨, 잠깐만 있어 보세요. 교실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자 씨는 잘 지내죠? 약국 일이 바쁘다더라고요. 정희가 물었어요. 네, 바쁘게 지내요. 정희 씨는 가정도 화목하시죠? 저도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뭐 그럭저럭이요. 정희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나 봐요. 대화가 끊어질까봐 걱정됐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편했죠.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정희가 물었어요. 네,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해봐야죠. 저는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미술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2번씩 정희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희도 저를 편하게 대해줬고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졌죠. 무엇보다 그림 그리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도현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정희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어요. 처음에 비해 선이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정희 씨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저는 기뻤어요. 그날은 수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나간 후 정희가 제게 말했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좋아요. 카페는 문화센터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오후 햇살이 따뜻했죠. 요즘 어떠세요? 은퇴 생활에 적응하셨어요? 정희가 물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진솔하게 말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분 이해해요. 저도 아이들 독립하고 나서 비슷했거든요. 정희가 공감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외롭기도 하고. 정희 씨도 외로우세요? 저는 의외였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집에 와도 대화가 별로 없어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그
그 말을 들으니 정희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괜히 마음이 짠했죠. 미술 교실은 어떠세요? 보람 있으세요? 저는 화제를 돌렸어요. 네, 재밌어요. 특히 도연 씨 같은 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점점 늘어가는 모습 보면 뿌듯해요. 정희가 웃었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정희 씨처럼 잘 그리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때부터 수업 후에 가끔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술 이야기, 수업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요. 어느 날 정희가 말했어요. 도연 씨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 정희 씨도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이죠. 그때 참 순수했잖아요. 정희가 미소 지었어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억지로 누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정희의 작업실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문화센터 한쪽에 작은 공간을 얻어서 개인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와, 정말 멋있네요. 벽에 걸린 정희의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아직 부족해요.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정희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작업실은 아늑했어요. 그림 도구들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꽃도 놓여 있었죠. 정의다운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혼자 작업하면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물었어요. 가끔 외롭죠. 하지만 그림에 집중하면 괜찮아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도연 씨는 집에서 뭐 하세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텔레비전 보고 책 읽고 그 정도죠. 심심하시겠어요. 많이 심심해요. 솔직히 미술 수업 때가 가장 즐거워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정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죠. 단순한 동정이나 친근함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저도 도연 씨를 만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떡해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뭔가 설레는 기분도 들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워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저도 그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우리 둘 다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 갈등이 섞여 있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순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괜찮았어. 점점 재미있어져.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어때요? 선생님으로서 말이에요. 잘 가르쳐줘. 친절하고. 저는 짧게 말했어요. 순자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다행이네요. 여보가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미술 배우기 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순자는 제가 밝아진 게 미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정희를 만나서였는데 말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정희 생각이 계속 났어요. 오늘 작업실에서 나눴던 대화, 그 떨리는 목소리, 피하려던 눈빛까지 모든 게 선명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통제가 안 됐죠.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음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정희를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런 고민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요일이 됐어요. 수업 시간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네, 그냥 일찍 나왔어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수업이 시작되고 정희가 개별 지도를 할 때도 예전만큼 친근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죠. 괜찮으세요? 수업이 끝나고 제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저는 걱정됐어요. 정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실수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저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그때 정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현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설렘, 이런 두근거림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순자와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희와의 관계는 미묘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평범하게 지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라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정희가 생각났어요. 작업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발걸음이 저절로 문화센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3층에 올라가니 폭도가 조용했습니다. 정희의 작업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노크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요? 그때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클래식 음악이었죠. 정희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저예요. 도현 씨? 정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손에 물감이 묻어 있었죠.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희가 물었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지나가게 돼서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정희가 문을 열어줬어요. 작업실 안은 물감 냄새가 났어요. 이젤 위에 반쯤 완성된 그림이 있었죠. 풍경화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업 중이었네요.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는 말했어요. 괜찮아요. 쉴 시간이기도 했어요. 정희가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혼자 있을 때의 정희는 수업 때와 달랐어요.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죠. 커피 드릴까요? 정희가 물었어요. 네, 좋아요. 정희가 간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일상적인 모습도 아름다웠거든요. 설탕은 어떻게 하세요? 정희가 물었어요. 한 스푼만요. 커피를 받아들며 손이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요즘 어떠세요? 집에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정희가 물었어요. 여전히 심심해요. 사실 오늘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겠어요. 정희 씨도 그렇겠지만요. 남편분은 늦게 들어오시죠? 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거의 11시 넘어서 와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요. 정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순자는 약국 일로 바쁘고 저는 할 일이 없고. 저도 털어놨어요. 서로 외로운 사람들이네요.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비 온다. 정희가 말했어요. 그러네요. 저도 창밖을 봤어요. 빗소리가 작업실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죠. 도현 씨. 정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요. 저도 떨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정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정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니, 제가 다가간 건가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느새 우리는 가까이 서 있었어요. 정희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말이에요. 도현 씨. 정희가 속삭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품에 안겼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느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희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뭐예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어요. 그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말이에요. 비가 그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있었어요. 서로를 위로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이제 정말로 복잡해졌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심장이 뛰고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순자에게 미안했죠. 하지만 동시에 후회되지 않았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정희와의 만남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미술 수업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하는 관계가 된 거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작업실에서 만났어요. 정희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가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정희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래요. 매일이 기다려져요. 정희가 웃었어요. 하지만 점점 불안감도 커졌어요. 이런 관계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순자와 지낼 때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순자는 여전히 저를 믿고 있었거든요.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순자가 어느 날 말했어요. 미술 수업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네,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미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정희도 좋은 선생님인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인사드려야겠어요. 그 말에 식은땀이 났어요. 순자가 정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눈치챌까요? 며칠 후 순자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여보, 요즘 향수 바꿨어요? 향수요? 전 향수 안 써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나던데. 순자가 의심스럽게 봤어요. 아, 정희의 향수 냄새일 거예요. 작업실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 옷에 배었나 봐요. 글쎄요,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모른 척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순자가 제 통화 기록을 봤나 싶었어요. 평소와 위치가 약간 달랐거든요. 정희와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눈치채는 것 같아요. 저는 걱정됐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요즘 자꾸 일정을 물어봐요. 정희도 불안해했어요. 어떻게 하죠? 조심해야겠어요. 더 신중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졌죠.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순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순자가 물었어요. 산책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산책을요? 이 시간에? 순자가 시계를 봤어요. 밤 9시였거든요. 날씨가 좋아서 좀 멀리 갔어요. 저는 변명했어요. 순자가 제 옷을 유심히 봤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나 싶어서 긴장됐죠. 세수하고 저녁 드세요. 순자가 말했어요. 그날 밤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혹시 저한테 말 못할 일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예전과 다르게 외출도 자주 하시고. 순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미술 수업 다니면서 활동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런가요? 순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정희한테 이런 일을 얘기했어요.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정희가 걱정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솔직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무서워요. 정희가 떨렸어요. 우리는 더 조심하기로 했어요.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연락도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어요.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더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순자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희 만났을 때 안부 전해주세요. 갑자기 왜요? 저는 놀랐어요. 그냥요. 오랜 친구니까. 순자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웃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순자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정희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용기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거든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계속 만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여보, 정희 집에 초대해서 저녁 먹을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요? 미술 수업도 시작한 지 몇 달 됐잖아요. 고마운 표시 겸해서요. 순자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셋이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말끝을 흐렸어요. 왜요? 싫어요? 순자가 이상하다는 듯 봤어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오히려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죠. 아니요, 좋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그럼 이번 토요일 어때요? 제가 정희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정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시 순자가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날 정희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순자가 뭐라고 했어요? 정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녁 먹자고 했어요. 토요일에요. 저는 말했어요. 어떡하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당황했어요. 이미 승낙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제안일까요? 정희가 의심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는 토요일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정희가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순자가 직접 요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오후 5시쯤 정희가 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왔더군요. 안녕하세요, 순자씨. 오랜만이에요. 정희가 인사했어요. 어머, 정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순자가 반갑게 맞았어요. 저는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인사했을 텐데 이상하게 긴장됐거든요. 도연 씨도 안녕하세요. 정희가 저를 보며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얘기였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순자가 물었어요. 다 독립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큰애는 결혼도 했고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간다. 우리도 벌써 이 나이가 됐네. 순자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순자가 뭔가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저녁 준비가 끝나고 식탁에 앉았어요.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정희가 칭찬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손님 오시니까 열심히 했어요. 순자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미술 수업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들이었죠. 도연이가 미술 수업 정말 열심히 한다면서? 순자가 정희에게 물었어요. 네, 정말 성실하게 다녀요.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그래? 집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해서 잘 모르겠던데. 순자가 웃었어요. 그때 순자의 시선이 저와 정희를 번갈아 봤어요. 뭔가 관찰하는 것 같았죠. 혹시 수업 외에도 따로 만날 때 있어요? 순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제 숨이 멎었어요. 정희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작업실에서 개별 지도 받을 때가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구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대화가 어색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정희야. 순자가 갑자기 정희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혹시 우리 도연이가 불편하게 한 적은 없어? 순자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정희가 급히 대답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순자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거실로 돌아가는데 순자와 정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대화를 멈췄죠. 뭔 얘기하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여자들끼리 할 얘기. 순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저녁이 끝나고 정희가 일어났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좀 더 있다가요. 순자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정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정희가 신발을 신는 동안 순자가 말했어요. 정희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또 만나자. 네, 저도 즐거웠어요. 맛있는 저녁 대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그때 순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정희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뭘 말씀이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도연이랑 만나는 거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발각된 거였어요. 순자씨. 정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제부터였어? 수업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순자가 계속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이건. 당신은 조용해요. 순자가 저를 째려봤어요. 내가 정희한테 묻고 있어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순자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친구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미안하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자야, 제발. 저도 절망적이었어요. 당신도 참 대단하네요. 첫사랑이 그렇게 못 잊히셨어요? 순자가 저를 비웃었어요. 현관이 너무 조용했어요.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죠. 얼마나 오래됐어요? 몇 달째예요? 순자가 추궁했어요. 정희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해요. 순자의 소리에 정희가 깜짝 놀랐어요. 두 달 정도 됐어요. 정희가 겨우 말했어요. 2달.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눈치 못 챈 척해줬는데도 계속하더라고요. 순자야,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정희를 감싸려 했어요. 둘 다 잘못이에요. 순자가 소리쳤어요. 친구랑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누가 더 잘못이고 누가 덜 잘못이에요? 정희가 더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떨렸죠. 순자씨, 정말 미안해요. 변명할 말이 없어요. 정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명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뭐가 끝났다는 거야?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우리 결혼도 정희와 우리 우정도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정희가 더 크게 울었어요. 순자씨,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정희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져버렸죠.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순자는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도 짐 싸세요. 내일까지 나가세요. 순자가 말했어요. 순자야, 이야기해보자. 저는 애원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순자는 안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새벽이 되자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30여 년의 결혼 생활, 정희와의 사랑, 평범했던 일상,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아침이 되자 순자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야. 제가 부르자 순자가 돌아봤어요. 어제 한 말 잊지 마세요. 오늘까지 나가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저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용서요? 친구랑 바람 피운 남편을 어떻게 용서해요? 순자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나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 말이 맞았거든요. 약국에서 일하고 집에 올 때까지 나가 계세요.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고요. 순자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제까지 제 보금자리였던 곳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짐을 쌌어요. 3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을 몇 개의 박스에 담았죠.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았어요. 결국 제 인생이 이 정도였나 싶었어요. 정희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요? 우리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는데 말이에요. 오후에 짐을 다 쌌어요. 고시원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당분간 지낼 곳이 필요했거든요.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순자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신혼 때 같이 고른 가구, 여행에서 사온 장식품들, 가족 사진들까지 그 모든 게 이제는 남의 것이 되는 거였어요.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집을 나왔어요. 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고시원을 찾아다니며 하루를 보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당분간 지낼만 했죠. 저녁 때 정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뒤에 받더군요. 정희씨. 제가 말하자 정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도연씨.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망가졌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저도 집에서 나왔어요. 저는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정희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다음날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희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눈도 퉁퉁 부어 있었죠.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저는 물었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늦게 들어와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가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모든 걸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후회돼요? 정희가 물었어요. 생각해봤어요. 후회되나요? 순자를 배신한 건 후회됐어요. 하지만 정희와의 시간은 후회되지 않았어요. 순자한테는 미안해요. 하지만 정희 씨와의 시간은 후회 안 돼요. 저는 솔직했어요.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요. 정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정희의 남편도 모든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순자가 전화를 했다더군요.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정희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정희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위로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정희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희망을 가져봤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희가 의심했어요. 2달 후 어느 날 문화센터에 갔어요. 정희의 미술 교실을 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교실은 비어 있었어요. 문에 휴강 안내문이 붙어 있었더군요.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보니 정희가 교실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연락처도 바뀌었다더군요. 정희의 휴대폰에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번호를 바꾼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남게 됐어요. 순자도 정희도 모두 떠나고 혼자 남았죠. 지금 이 순간 문화센터 앞에 서 있습니다. 정희와 처음 다시 만났던 그 교실 앞에 말이에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안정된 결혼 생활도 짧았지만 아름다웠던 사랑도 모두 잃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아요. 적어도 한동안은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심장이 뛰고 설레고 사랑한다는 감정을 다시 느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나 싶어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말이에요. 이제 저는 진짜로 혼자입니다. 65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요.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기도 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정희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햇살이 교실 창문에 비치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저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겠어요. 비록 혼자이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말이에요. 문화센터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안녕히 정희씨. 짧았지만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봅시다.